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계 부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2, 3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챕터 1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기획, 2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계, 3은 도면 작성, 이렇게 해가지고 챕터 1, 2, 3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챕터 1, 2, 3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설계는 기사만 시험을 보죠. 산업기사에는 설계가 없죠.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설계 파트가 2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2차 시험이 우리가 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10문제 정도 가까이 10문제 전후로 해서 설계 파트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설계 파트는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 제 이 이론 지금 강의를 기사 보시는 분들만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도 이 설계 파트는 꼭 좀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른 과목에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는 1차 시험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볼 때 설계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기 교재를 썼을 때도 설계 파트에서 제가 많이 썼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관연도기 출문제를 분석해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온 그 출제 기준을 봐도 설계 파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실기 2차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론 수업을 해보면서 제가 이 부분은 2차에도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론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태양광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산업기사 기사 이런 자격증들은요. 1차 이론과 2차 필답형 시험이 한 번에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뭐 1차 합격하고 2차는 뭐 또 하지. 이러시면 불합격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를 준비하면서 써가면서 노트에 써가면서 2차까지 같이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하셔도 잘 나오는 것들만 유형만 본인이 기재를 해서 본인이 알 수 있는 서브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이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2차도 무난하게 합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고 저한테 수업 듣는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라는 이 그 학과를 뭐 제가 설립을 해서 저도 운영을 해봤고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기능사가 있었고요. 산업기사가 갓 나왔을 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쓴 거였습니다. 이론 교재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이라는 그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차세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 번에 1차와 2차를 공부하셔서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수업 시간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계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론은 똑같이 20문제씩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파트, 즉 필답형 시험에 거의 10문제, 50% 전후로 출제가 된다. 이것만 갖고도 상당히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기획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제1절 부지 선정과 음영이라는 건 이제 그림자가 많게 되면 떨어지겠죠. 효율이. 그래서 부지 선정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 중요하죠. 그래서 부지 선정에 있어 다양한 변수 적응이 필요하다. 지리적인 조건, 경사도, 토지의 방향, 토지의 지질 등 지형도 지적 공부
토지대장 이런 거에 의해서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가, 즉 기획을 하는 거죠. 기획.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기획을 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력계통과의 연계 조건, 전력계통의 인입선의 위치와 계통병입이 가능한 용량, 지역, 한국전력지사 쪽. 그러니까 전력계통과 연계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국전력과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력계통의 배전선로의 연계, 전선로의 잔여 허용 용량 및 접근성 등. 그래서 계통연계에 따른 전주, 변전소 인근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 그래야 연계해가지고 전력계통 연계해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 가정집들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할 때가 있으므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상 부지의 설치 가능 용량. 부지가 넓으면 좋은데 그러면 많은 태양 전지판을 설치를 해서 많은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정도 설치 용량 가능하다. 그래서 개통 연계 허용 용량을 검토해서 해야 되고 지역 한전 지점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상의 조건, 부지의 접근성 및 주변 환경, 지적도 참고 민원 발생 가능 여부, 즉 설치 장소, 지목, 부지의 접근성 및 주변 환경, 진입로, 민원 발생 여부 포함, 경사도, 형질 등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설치 장소 상당히 중요한데 고속도로 옆에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소음이 어차피 나도 거기 사람, 주민이 안 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좋은 넓은 위치가 있으면 좋은 장소로 우리가 설치 장소.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하고 지적도 이런 걸 참고를 해야 된다. 적절한 형질의 확보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착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적절한 형질의 확보 순서는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 지자체별 허가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봐야 됩니다. 건설하고자 하는 예정 부지에 가장 먼저 선정한다. 해당 기초지자체의 복합민원 사전 청구를 통하여 해당 부지의 태양광 발전 사업 건설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사전에 조회를 해봐야 된다. 사전에 조회 안 했다가 여기 괜찮다 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지 구입 및 영구 임대 등 토지 확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입도로 조사 기술을 하여 지적도 및 현지 답사,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확인을 해야 된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제 지도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지의 종합적인 공사의 용이성, 구조물에 대한 배치 조건 등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건설상의 조건이 있고요. 또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냐?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시계에서 가성비니까요. 가격 대비 성능이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경제성,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을 연계하여 평가하고 가중치 적용 여부 및 부지 매입 가격, 총 공사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금액을 산출해 봐야 되겠죠. 경제적인 입지 선정 및 수익성 창출을 위해 입지 선정에 따라 발전 시간의 편차로 인한 수익성의 편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 착수 전 해당 입지에서 최소한 1년간의 일사량을 조사하고 그 일사량을 통하여 예상 발전량 및 면밀한 손익계산을 통해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업의 아주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이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북쪽보다는 남쪽에 설치하는 게 일사량이 많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확인을 다 해봐야 됩니다. 지정학적 조건, 연평균 일사량 및 일조 시간. 일조 시간 중요하죠.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 이상 우리가 태양이 떠 있냐. 이건 기상청 자료를 근거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위치 방향성, 음영은 발전량과 모듈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지역 및 지물이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경사각은 설치 위치에 맞게 적당히 조정하여 음영에 주의를 해야 한다. 방위각은 부지의 동서 분산형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기후 조건, 일사량과 일조 시간, 평균 온도, 평균 기온, 안개, 홍수, 태풍, 적설량, 랑래 등 기상 데이터로 예상 부지의 일사량 및 일조 조건 등을 예측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사업성의 기상 요소가 절대적인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해, 염해, 노화, 오염, 지진, 대기 오염,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은 지역, 즉 오염 및 파손 경관 이런 것도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대기 오염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지금 건설상의 조건에서 세 번째 건설상의 조건 봤을 때 이제 그 사람한테 피해가 없는 곳, 환경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곳 이런 데가 이제 고속도로 있는 데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많이. 근데 고속도로에 설치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 오염에 대한 부분을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획에 대해서 기획의 이제 부지 선정과 이제 그 일반적인 고려 사항에 대해서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 행정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상의 조건. 인허가 관련 규제에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 확인해야 된다. 즉 해당 지자체의 특성적인 인허가 관련 각종 규제, 지방조례 등 행정 절차 및 사전 협의를 말한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취득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주변 주민들의 동의, 태양광 발전 사업소가 입주함에 따라 거론될 수 있는 환경 문제는 미미하나 발전소 인근의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 착수 전에 설명회 등을 주변 주민들에게 동의 절차를 얻는 것이 꼭 필요하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사전에 건설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지 선정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 해가지고 총 7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2차 시험에 이제 부지 선정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서술해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7가지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4가지 이상 서술하십시오. 3가지 이상 서술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 뭐 행정사계 조건, 경제적인 조건, 뭐 건설상 조건, 전력계통과의 연계 조건, 지리적 조건 이렇게 저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지 선정 세부 절차. 이론 문제에 좀 많이 나오죠. 선정 추진 절차, 후보 지역 선정, 그 다음에 사전 정보를 조사해야죠. 후보 지역을 하나만 하지 않죠. 여러 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조사하죠.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해보고요. 사전 정보 조사해 볼 때 후보 지역 여러 군데 선정해놓고 사전 정보 조사해 볼 때 거기서 이제 추리죠. 그래서 몇 개 추려서 현장 조사를 가죠. 그래서 지자체 방문 공부 확인을 했는데 또 우리랑 또 안 맞는다. 그럼 거기서 또 추리고요. 소유자 파악 및 토지 이용 협의, 그 다음에 태양광 규모 기획, 그 다음에 지가 조사, 주변 지역 포함했고 소유자 협의 및 매입 결정,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 절차, 선정 추진 절차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선정해 놓고 나중에 하나하나씩 줄여가서 결과적으로 해당되는 데만 딱 우리가 태양광 입지 조건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후보 지역군의 선정 및 사전 정보 수집, 태양광 발전량은 의존도가 높은 기후 조건 중 일사량 및 일조 시간과 온도 조건 등 기후 조건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경남 동남쪽, 전남의 서남쪽, 충남의 서해안 일대가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 및 신재생 에너지 유치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요 1번 지역 태안 서천이 이제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광주 강진 해남 신안 여기 해남 신안이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상도 쪽으로 보면 합천, 서천, 진주. 이 부산도 좋은데 부산은 이제 대상 대역에 들어가긴 하는데 환경 쪽으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영향이 있고요. 강릉권은 이제 강원권은 강릉. 그래서 1차 대상 지역은 여기 1이라고 쓴대. 1. 여기. 1이라고 쓴대. 여기 1이라고 쓴대. 2차 대상 지역은 2라고 쓴대. 3차 대상 지역은 지금 이제 여기 안 나타나 있는데 3차 대상 지역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 설정을 해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예상 후보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 후 이제 지역 정보를 수집을 하죠. 지역별 일사량 및 일조량, 태양광 발전의 의존도가 높은 기후 조건 중 일사량과 온도 조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전국 평균 연 일사량, 일조량 3.5시간 이상 지역 고려. 그래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전국 20개 지역 일사량 실측 자료를 참고했을 때 1kW당 860kcal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국내의 경우는 경남 동남쪽, 아까 했던 얘기죠. 전남의 서남 쪽, 충남 서해안 일대,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은 일사량을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부지 선정 절차, 요거를 좀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 지역 설정을 해서 사전 정보 조사하고 현장 조사에서 지자체 방문 공부 확인, 토지 이용 협의 및 소유자 파악, 태양광 규모 기획, 주변 지역 지가 조사, 소유자 협의 및 매입 결정, 그 다음에 매매 계약 체결.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그림으로 해서 선정 절차 추진을 그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선정 추진 절차를 다시 한번, 부지 선정 절차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했고, 좀 더 추가적인 사항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현장 조사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제가 기재를 했는데, 공통사항,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며 발전소 예상 부지의 이용 상태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태까지 조사해야 된다. 도로 주변 산업 도시권 등 먼지 오염 및 사람 통행이 많지 않은 곳, 즉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곳에 있어야 돼요. 현장은. 그 다음에 점유 상태 확인, 지적도와 실제 부지의 형상 비교, 임야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과 일치 여부 확인, 주변 민원의 발생 가능 여부 확인, 진입도로 및 배수로 확인 및 지형도상의 위치 확인, 진입도로 개설 필요시 가능성 여부 확인. 자재 반입 경로는 설치 장소에 이르는 도로의 폭과 포장 내 하중, 그 다음에 가공 배전선, 전화선의 유무, 높이 등을 조사해 두고 공사 시 자재 반입에 대비한다. 인근 개발지의 면적 확인은 사업 부지와 연접한 토지 개발 상황을 검토, 연접 관련법 조항의 접촉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그죠? 접촉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추후에 확장성 관련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체크는 안반 또는 점토 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시공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늘의 영향 및 개통 연계 관련 확인해야 되고요. 이거는 전압, 거리, 연계 가능 용량 등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지역 지점에서 방문하여 개통 연계 지점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고, 이때 개통 연계를 함께 받아서 송전 관계 일람도를 작성 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공통적인 사항들을 해야 된다. 또 하나 개발 행위허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18개 개발 법상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모두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1차 조사, 현장 조사할 때 1차 조사는 대상 토지 선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예상 부지 선정을 해야 됩니다. 부지 선정에 앞서서 반드시 1차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요. 법률적인 부분. 우선 토지 상태는 그 토지를 어느 지역에서 관리하는가를 조사하고, 또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 시 사용인 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후 인허가상 또는 토지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다른 적절한 토지를 검토해야 된다. 또한 부지의 부동산 가격과 부지의 상태를 파악하여 부지의 상태를 발전 시스템 설치 가능한 형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 정리를 해야 한다면 그 부대 비용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주변 상황 조사, 일사량 토지의 이용 상태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태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조사가 되고요. 2차 조사를 해야 될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반복 조사, 1인 동반 해서 같이 가서 이제 재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조사의 입지 선정을 위한 조사 단계에서 행했던 전반적인 지역 조사와는 달리 매입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관련 공부를 통해 파악했던 부동산의 권리 외의 현장 실사를 통해 검증해야 할 사항이므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적도와 실제 부지 형상을 비교함으로써 점유 상태의 확인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사항이고요. 현장 조사할 때 공통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공부 확인, 실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자체의 조례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 복합 민원 사전 심사 청구를 통해 해당 부지의 태양광 발전 사업 건설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사전 조회를 해봐야 되고요. 지역에 따라서 시 조례 등에 따라 건축 제한을 받는 곳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또한 인허가 및 죄송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제가 인허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가 및 지역 주민과의 사이에 일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자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뭐 이거 그 일조권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분석, 개발행위 가능 구역의 검토, 건설 인허가 신청 시 체크사항 검토해야 된다. 지적공부 확인, 지적도와 토지대장 상의 면적 검토, 임야를 토지로 등록 전환 시 면적을 가감을 검토해야 된다. 경사도의 분석, 인허가상의 법적 검토 또는 사업성을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부 확인, 토지의 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은 공부 확인을 꼭 해야 된다. 농업진흥구역 등 한시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거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근 개발지 면적 확인, 현장 확인을 해야죠. 사업 주지와 연접한 토지개발 상황을 검토, 연접 관련법 조항, 저촉 여부를 검토해서 추후 확장성 관련 후 연접 저촉 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고, 현황 및 위치 분석, 현장 확인을 해서 신청 부지의 진입도로 및 배수로를 확인하고 지형상의 위치를 확인한다. 현황 분석, 지적도, 임야도 체크, 법인, 종중, 학교 등 토지인 경우, 법인 소주의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중과의 계약, 학교 등과의 계약, 학교 부지는 토지 계획이 폐지되어야 한다. 토지를 체크, 안반 또는 점토, 시공시의 변수 고려, 파일 지하층 공사비 등 실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체크, 등기부 등본의 권리 소유 관계 확인, 계약 시 임대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과의 일치 여부 확인, 도시계획 시설 부지 여부 확인, 대상 부지 안에 문화재 매장 여부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문화재 매장 여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입로 여부 및 개설 필요시 가능성 여부 체크, 대상 부지가 군사시설, 환경법상 제한이 이제 뭐 그린벨트라든지 환경법상 제한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 분석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조권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일조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후 조건, 공해, 위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 기후 조건은 일사량과 일조 시간 분석, 적은 적설,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고 입지, 동선, 분산형 최적 입지 이런 것들로 해서 기후 조건에 나타난 내용들을 찾아봐야 되고요. 공해는 오염, 노환, 분강, 산업도시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등, 그다음에 도로 주변, 공해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일조권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방향성, 그늘 발생 온도 차이로 모듈 수명의 결정적 영향, 개통 연계 고려.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을 분석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 축사 뭐 이런 데 있으면 민원 발생할 수도 있죠. 해당 관청의 협조적인 인허가 문제, 개발 행위, 허가 등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지자체 공부 확인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유자와 이제 파악 및 토지 협의. 그래서
토지 면적 및 소유자 파악 및 토지 이용에 관한 협의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실소유자를 파악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소유 관계 확인. 문화재 매장 여부를 확인하고 도시계획 시설 부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신도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지리적 여건은 지형의 경사나 지질적인 환경으로 설비 설치 시의 어려움 및 주위의 산이나 건물 등의 장애물에 의한 음영 발생 우려가 없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음영 되게 중요하죠. 손실률이 많이 나니까. 또한 사업용 발전량이 곧 사업자 이윤과 직결되므로 최대 일사량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된다. 이때 음영이나 발전량 등은 최적 조건 예측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발전설비 용량이 10만 킬로와트 미만의 형질 및 사업계획 면적에 따라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억, 자연환경 보전 지역 사업계획 면적의 5,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개발 제한 구역은 사업계획 면적의 5,000제곱미터 이상, 보전관리 지역도 사업계획 면적의 5,000제곱미터 이상, 농림지역은 다릅니다. 사업계획 면적의 7,5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 지역은 사업계획 면적의 7,500제곱미터 이상 해서 발전설비 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일 경우에 반드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평가를 거쳐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태양광의 규모 기획 해가지고 나와 있죠. 사전 정보 및 현장 조사를 토대로 설치 가능 용량을 산출해야 되고요. 주변 지역의 지가 조사, 공시지가 확인 및 주변 지역의 토지 매매가를 조사하여 예상 발전량 및 면밀한 손익 계산을 통해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손실이 많으면 안 되니까요. 비용이 비싸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협의 및 매입 결정, 소유자 매매 협의 및 가격 협의의 결정을 해서 우리가 그 부지 선정을 전부 다 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소유자 실소유자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 면적과 토지 이용 협의를 관련 지자체와 해야 하고요. 문화재 매장 여부 확인해서 도시계획 시설 여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매매 계약의 체결, 협의 완료 시 즉시 계약 체결. 모든 부분이 맞는다 그러면 바로 체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이렇게 나와 있네. 다 안 나오네. 인허가 부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산지 전용, 농지 전용 등의 허가이다. 또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그 시행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및 구조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목적 사업을 위한 건축 허가 및 공사 등의 행위를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허가의 종류 놓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인허가의 종류에는 산림의 선허가, 산림의 선허가, 국토 이용 계획의 변경, 농지 전용 허가, 국어 점용 허가, 사도 개설 허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분묘 이장 허가 이런 것들이 주요 인허가의 종류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복합민원 심사 정보를 통해서 발전 용량이 2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부지평가 도서의 방법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서 자연 경관 심사하고요. 사전 재해 예방, 재해 영향 검토 예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분묘 처리해서 한전 수급 지점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지방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그거를 협의를 해야 되고죠. 한전 도시 관리 계획, 그다음에 토목공사 연평균 일사량 기상청에서 받아서 연평균
1조 시간도 기상청에서 받아서 종합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지 선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1조량과 1사량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